오늘장 랭킹 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마녀의 날 앞둔 오후입니다. 더욱더 수급적인 포인트까지 꼼꼼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전략 공유해 주실 두 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ISZ 이지원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과 인사 먼저 나눌게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1위부터 5위까지 준비되어 있고요. 언제나처럼 5위 가장 아래쪽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AI 쪽 이야기를 먼저 해볼 겁니다. 이벤트는 사실 굵직한 이벤트는 다음 주에 쏠려 있는데요. 이번 주에 사실 이쪽에 대해서 시원하게 올랐다라는 주제보다는 살짝 조정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관점으로 많이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 틀부터 잡고 가도록 할게요. 차 의원님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며칠 꽤 조정입니다. SK 하이닉스 중심으로도 그렇고 유로모픽 좀 살아있었고 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느끼기에는 조정이긴 한데요. 계속 기회입니까? 더욱더 본격적인 기회를 오늘 목요일 이 시장부터는 노려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조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하락이라는 단어가 이제 이번 주에 하락했다라는 얘기는 좀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조정이라는 것은 다음 스텝을 위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다음 스텝이 하락일 수도 있고 상승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밑에서부터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와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내려올지 올라갈지 해서 보면 확률적으로 보면 올라갈 확률이 좀 있다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설악산 대청봉까지 올라가려면 한 번도 쉬지 않고 못 올라가요. 정말 많이 쉬어야 됩니다. 많이 쉬어줘야 되는데 그래도 좀 운 좋게 중간까지는 잘 왔어요. 그 다음에 쉬어주는 건데 이 쉬어주는 게 짧냐 기냐라는 건데 제가 주 초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는 쉬어가는 구간일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주 후반에 가서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이게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 올라와서 우리가 이제 그 위치 에너지로 볼 때 차트로 볼 때 쭉 올라와서 머물고 있다는 건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밑에서 사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거의 100% 다 수익이 난 상태죠. 그러면 이게 지금 못 올라가고 다른 것들이 지금 반도체 내에서도 유로모픽이 돌고 CXL이 돌고 유리기판이 돌고 그다음에 대체제로서 지금 조선주도 돌고 이러는데 그럼 내가 이것을 여기서 이익을 실현하고 다른 걸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분명히 유혹을 받겠죠. 유혹에 꿋꿋하지 않은 정말 많은 분들이 반도체를 쥐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라면 저는 반도체가 지금 오히려 이제는 다음 주에 물론 이제 엔비디아 우리가 이제 행사도 있고 하는 건데 오히려 오늘 내일 이제 우리의 파생만기일 미국의 파생만기일이 지나고 나면 여기 다시 한번 좀 레벨업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지금 이제 대세는 그렇지만 문제는 대세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반도체가 지금 다 이제 순환매가 도지만 대세는 HBM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PBR주에 대해서도 그렇고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조선주도 들썩임이 나오잖아요. 그쪽에 대해서는 보유하고 계신 분을 오히려 챙길 때 새로 들어갈 때는 아닌 자리로 저희가 정리를 하고 오히려 HBM 쪽에서 더 모아가는 전략도 유효하고 계속 보유하신 분들을 끌고 가는 전략으로 일단 요렇게 좀 구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PBR과 조선주는 영역이 좀 다르죠. 이런 것들은 그냥 굳이 이걸 팔아서 이쪽으로 옮겨올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반도체 내에서 오히려 반도체 내에서 유로모픽이나 우리가 이제 CXL이라든지 액침 냉각이라든지 유리기판인지 이런 쪽들에서 수익이 났다라면 차라리 거기서 팔고 HBM으로 가자. 그러니까 다른 분야에서 전혀 다른 분야에서 우리가 팔고 반도체로 올 필요보다는 이쪽에서 보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좀 그렇게 정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이지환 대표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계속 핵심은 AI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면서 가야 되는지 약간은 헷갈리는 게 앞서 위원님과도 언급을 했지만 최근 좀 조정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예전 같으면 소프트웨어도 한번 강하게 올 만한데 오늘 보면 오픈AI발 뉴스가 나왔는데도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조차 좀 안 나오고 있어서 이게 분위기 전환에 대한 힌트를 살짝 주는 건가에 대한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이제 실적 시즌을 거치면서 AI 모멘텀이 물론 확장성은 가져가지만 실적 기반으로 많이 전환이 되었죠. 이제 이걸 우리가 보통 옥석 가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AI 모멘텀이 반도체, HBM, GPU에서 불었던 바람이 하드웨어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그리고 온 디바이스 AI까지 순차적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 오픈 AI의 이번 지난번 실적 발표 때 매출액이 생각보다
한 분기가 더 당겨지면서 소프트웨어가 생각보다는 빠르게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 여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영향을 좀 받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냉정하게 놓고 본다면은 지금은 하드웨어에서 사실 아직 이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결국 운영체제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앱, 그러니까 결국은 쉽게 말씀드리면 윈도우 10이나 AI 앱이 출시가 될 때 소프트웨어가 본격적으로 이제는 곽광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 시점은 아니다라는 부분이고, 만약에 소프트웨어가 아직까지 시각이 좀 남아있다라고 본다면 온 디바이스 AI는 그보다 더 뒤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나 애플은 상대적으로 좀 주목을 덜 받았던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본다면 이런 순서상의 차이가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되고, 저도 좀 전에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일단 국내 투자자라면 HBM에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HBM에서 누가 더 수혜가 크고 매출 확장 기여도가 더 큰지에 따라서 지금은 주가가 어느 정도 차별화되고 있기 때문에 HBM에 집중해서 보는 전략이 지금은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반도체 전반적인 분위기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가 있는 쪽은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해요. 사실 원자재 저희가 따로 떼서 대표님 또 이야기를 하긴 하겠지만 구리가 많이 쓰이는 게 기판이고 구리 가격이 오늘 올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른 반도체보다 기판 쪽의 흔들림이 좀 강하게 나오는 편이거든요. 또 하나의 이슈를 안고 있는 쪽이잖아요. 이런 쪽에 대해서는 반도체 어떤 대응 필요할까요? 사실 이제 구리는 우리가 조금 이제 아마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닥터 코파라고 해가지고 사실 별걸 많이 생각했죠. 왜냐하면 구리는 사실 그 경기의 바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구리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부정적인 요인보다는 경기가 상승한다는 바로미터로 인식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뭐 그거 부분은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데, 이런 지역적으로 기판이나 이게 연관된 부분은 사실은 제가 볼 때 오히려 뭐 좀 이따 원자재 말씀드리겠지만 선물옵션 만기 영향이 좀 더 클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니켈이나 아연이나 혹은 구리나 상당히 단기적으로 가격이 급등했죠. 근데 반면에 철광석이나 이런 쪽은 가격이 또 끝도 없이 하락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차이는 지금 우리가 단기적으로 평가를 하기보다는 원자재 전체 시장을 놓고 어느 정도 차별화되는 시점에서 아마도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는 쪽으로, 경기와 관련된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한 번 더 내마녀의 날에 대한 전략 추가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또 더해주실 말씀이 우리가 있으실까요? 이제 구리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이제 그 전반적인 우리 기판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수익성 악화가 되는 부분들은 있죠. 그런데 자, 백반집에서 우리가 이제 그 특정 이제 예를 들어서 김치 이제 백반집에서 웬만하면 이제 사다 쓰잖아요. 김치 가격이 올랐다 그래서 백반집의 수익성이 그렇게 악화될까요? 물론 이제 악화는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 하나만 쓰는 거면, 만약 구리 가격이 올랐다라면 전선주들에게는 호황제를 따져봐야 되겠고, 풍산 같은 주식들은 호황제를 따져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백반집이에요. 백반집에서 특정 재료 하나 올랐다고 해서 그 부분 우리가 좀 생각한다라는 것은 조금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게 없는 것 같아요. 다방면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 보니까 그 포인트도 짚어주셨고요. 대표님과 이 이야기 지금 이어가고 다음 주제 보도록 할게요. 앞서 만기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가장 궁금하실 부분이 그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그러면 대표님 오늘 이 포인트 봐야 된다, 오늘은 이 점이 포인트다라고 딱 눈에 띄시는 부분이 있으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선물옵션 만기 영향은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오늘 선물옵션 만기고 특이하게 미국도 원래는 우리보다 한 주 뒤쪽인데 이번에는 첫 주에 걸려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주가 미국도 선물옵션 만기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와 좀 다르게 5일치 평균 가격, 종가 평균 가격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가장 크게 변동성이 오는 때가 선물옵션 만기주가 아니고요. 만기 전주 금요일입니다. 그러니까 만기 전주 금요일 날 지난주에 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엔비디아가 급락을 했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급락이 지난주 금요일인데, 이거는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시면 주도 섹터가 강하게 상승한 뒤에 오는 선물옵션 만기 때는 거의 그런 현상이 전주 금요일 날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오냐면 옵션과 연계되어 있는, 특히 주가가 급등했던 콜옵션과 연계되어 있는 LP 물량이 콜 매도가 청산이 되면서 같이 해지로 잡아놨던 주식이 일괄적으로 매도가 나갑니다. 그래서 그 만기 전주 금요일 날 기계적으로 물량이 무너지는데, 그때 엔비디아가 크게 폭락을 했는데, 문제는 이번 주에 오라클 실적 발표가 나면서 바로 급등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이건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그만큼 AI 확장성이 강하다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이번 주 지난주부터 후반부터 해서 반도체 조정을 겪는 것은 상당히 아프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사실 선물옵션 만기 이후에 조정을 겪게 되면 굉장히 골치 아파집니다. 이제 그때는 진짜 차익 매물에 의한 조정이기 때문에 상당 기간 가격
수급적인 부분과 기간도 길어지게 되는데 이게 선물옵션 만기 직전부터 선물옵션 만기에 조정이 들어온다. 이거는 추가 상승의 의미를 상당히 많이 내포하고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물옵션 만기에 연계된 물량으로 조정을 받는다는 것은 크게 보면 선물옵션 만기 이후에 조정이 짧고 이후에 다시 상승세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수급적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 지금 우리가 만기 주간의 반도체를 비롯해서 제약이나 일부 급등했던 종목들이 조정을 겪는 것은 차라리 지금 조정을 겪는 게 좀 더 낫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파생 관련 연관된 상품이 기계적으로 나온 물량이 다음 주에 어느 정도 이번 주 만기 옵션이 지나고 나서 마무리가 된다면 오히려 물량을 털어내고 조금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사례에도 그런 적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지금 주도주가 조정을 겪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나 이 부분의 추세가 전환된 게 아닌가라는 부분은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도 이 내마녀의 날 어떻게 볼까요? 라는 질문을 대표님께 드렸는데 일주일 전부터 이렇게 흔들림이 포지션 청산이 나오니까 그 부분에 주목해보자라는 힌트를 주셨습니다. 아마 그 조언 받으신 분들은 아마 투자에 많이 참고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 이후의 상승 가능성, 정강한 조정이라는 오늘 포인트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대한 전략까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죠. 키워드 열고 시작하겠습니다. AI와 연결된 키워드라서요. 전력기기 원전에 대한 이야기 해볼 겁니다. 그럼 궁금한 부분이 AI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반도체 움직임 나왔고 그리고 우리가 전력기기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요즘인데요. 전력기기는 최근에 큰 조정이 나오질 않은 상태, 반도체가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위원님께 먼저 질문을 드려볼게요. 크게 흔들림 없이 전력기기가 질주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진 않아도 괜찮을까요? 예, 뭐 특별히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제 뭐 앨런 머스크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했고, 우리가 이제 전력 기기라든지 이제 오늘은 전선주들까지 움직이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굳이 뭐 서둘러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엔비디아나 그 하이닉스가 올라올 때도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조정이 딱 나오니까 이제부터 끝났다. 봤지만 여전히 엔비디아 살아있고 하이닉스 살아있죠. 이들도 마찬가지다라고 봐요. 지금 이제 보면 우리가 이게 과연 우리가 단기적인 어떤 뭐 테마냐 아니면 이 시대 흐름이냐라고 봤을 때 HBM과 전력기계 전선은 흐름이에요. 산업을 바꿔놓는 흐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예를 들어서 뭐 제약바이오처럼 임상실험을 한다, 뭐 특허를 개발했다라는 어떤 이벤트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산업 자체가 지금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산업의 특징은 또 재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HBM과 전력기기와 전선의 공통점 뭘까요? 뭐 우리가 새로운 인공지능 시대에 전원을 공급한다 이런 공통점으로 보이긴 하겠습니다만 표면적으로는 뒤에 숨은 거는 B2B 산업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많은 그 우려감을 나타내는 테슬라라든지 애플 같은 경우 B2C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둔화되는 것들에 대해서 직격탄을 맞고 있죠. 근데 전력기기, 그다음에 전선, HBM 같은 경우는 소비랑 상관없이 기업과 정부가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개인들은 돈이 없어도 기업이라든지 정부는 돈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더군다나 미래를 먹게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장기적인 투자잖아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전력기기 전선 여전히 저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앞으로 산업이 발전할수록 가장 많이 필요한 게 뭐죠? 그러니까 산업의 공기는 전기다. 이거를 절대 잊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성장할 수밖에 없다. 같이 봐야 된다. B2B 사업이라는 포인트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전력기기 쪽 조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지원 대표님, 그러면 쉼없이 가는 전력기기가 괜찮은지도 궁금하지만 여기에서 최근에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한 게 그리고 저희가 이 포인트를 가지고 랭킹파에서 이번 주 원전에 대한 이야기도 꽤 많이 했거든요. 가격적인 메리트로 본다면 이쪽 많이 보실 것도 같고 오늘 뭐 딱 하고 나온 건 아니지만 기대가 있습니다. 신규 원전 몇 기 더 지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4기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기대감을 원전 쪽에서 더 키우는 전략 지금 늦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전공법이 지금 여전히 맞을까요? 일단 이제 지금 전력기기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 효과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규로 접근하실 분들은 저도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지켜보고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을 진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전력기기 섹터 자체는 섹터 자체의 수요가 워낙 급등하고 있는 부분이 연이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작년 한 해부터 주가는 대부분 10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10배 이상도 올랐는데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EV 산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전력 수요가 폭발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올랐고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시점에 AI 모멘텀이 확장되면서 또다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최근에는 뭐 우리가 원전 수출 다시 계약도 하기도 했고 일부 친환경 에너지에서 일부 후퇴하는 부분에서 원전이 가지는 확장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전력 수요는 여전히 전력기기에 대한 수요는 확대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계속해서 맞물리면서 주가는 어떻게 보면 좀 근접하기 힘들 정도로 지금 사실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은 과연 이 가격에서 신규로 접근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뭐 대부분 조금 올랐다 싶으면 대여섯 배에서 많이 올랐다 싶으면 10배 이상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접근하시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 일단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 만약에 굳이 신규로 접근하고 싶으시다면 아마 지금부터는 난이도가 좀 있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기대치가 반영되어 있는 주가는 이미 많이 반영이 되었고 한 번씩 지금은 출렁거릴 때마다 변동폭이 생각하신 것보다 상당히 크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서 신규로 접근하시고 싶은 분들은 조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롤링을 해야지만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뭐 한번 끝까지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멘텀이 연이어서 일어났던 EV와 그리고 AI 반도체 그리고 원전까지 다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가장 선두주자 대기업 중심으로의 트레이딩이 유효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전선 붙은 종목들 중소형주에서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까요? 저는 전력기기는 가급적이면 큰 종목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유는 물론 오늘 전선 종목이 순간적으로 굉장히 급등하기도 했지만 사실 우리가 이 전력기기와 관련 쪽에서는 대형주를 하더라도 하루에 뭐 5%, 10% 쉽게 오릅니다. 그러니까 굳이 중소형주만 가야지만 이런 변동성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전력기기 쪽은 대형주를 하더라도 하루에 변동폭이 이 정도 나오기 때문에 굳이 리스크를 감안해서 중소형주까지 갈 필요는 없다라는 판단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굵직굵직하게 접근을 하고 그리고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에서 봐야 되는 포인트가 훨씬 더 많은 구간 하지만 신규는 어떻게? 라는 포인트까지 제시를 받아봤습니다. 자, 새로운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죠. 오랜만에 조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폭발적인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박가 16년새 최고치라는 기사는 주 초반에 이미 사실 나오긴 했습니다. 수주에 대한 모멘텀도 사실 꽤 오래전부터 나오긴 했고요. 위원님, 저희 이 헤드라인 주 초반에 사실 나온 이야기긴 합니다. 그리고 유가가 오늘 올라서 이렇게 흐름이 나오는 건지 워낙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사고 있어요. 삼성중공업 중심으로.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오늘만의 흐름일까요? 근데 일단 모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외부적인 요소로 보게 된다라면 외국인들이 왜 사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이전 대표님이랑 점심을 먹었는데 제가 이전 대표님이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전 대표님 마음도 옆에 있는 이전 대표 마음도 모르는데 제가 그 외국인들 탐 존슨 이런 애들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왠지 아실 것 같아요. 아는데 모르는데 근데 이제 제가 왜 이렇게 농담삼아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지금 이게 예사롭지 않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지금 조선주들이 오래간만에 10%대의 강한 상승,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에 해당되긴 하겠습니다만 윗꼬리를 거의 안 달고 있잖아요. 근데 특이한 것은 삼성중공업 일봉을 쳐다보게 된다라면 제가 그동안 조선주 중에선 탑픽은 삼성중공업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왔었는데 그동안에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주가가 못 올랐죠. 근데 오늘 하루 만에 지난해 7월에 고점 부근까지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매물들이 그렇게 많이 쏟아지지 않았다. 그러면 그동안에 마음고생하셨던 분들, 조선주들에 대해서 마음고생하셨던 분들이 오늘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 수가 있죠. 그걸 받아먹었다라는 거예요. 거래량이 분출하면서. 근데 이게 만약에 그 받아먹는 양이 작았다라면 윗꼬리를 쫙 달았겠죠. 근데 윗꼬리를 오늘 살짝 다는 정도는 이거는 뭐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내일이나 모레 직전 고점이 9,470원을 깨버릴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죠. 그러면 삼성중공업이 새로운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주봉으로 놓고 본다라면 삼성중공업이 우리가 이런 모양에서 만약에 이제 9,000원대에서 약간의 조정이 나오면 여러분들 윌리엄 오닐의 컷 모양을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하셨을 겁니다. 여기서 살짝 조정받으면 손잡이가 나오면서 오닐의 컵이 완성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오닐의 컷 모양은 어떤 거죠? 앞으로의 상승을 이제부터 시작한다라는 개념이죠.
그러면 일단 중심점은 삼성중공업을 놓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유가라니 뭐니 막 이런 거 복잡한 것보다는 지금은 기술적 접근이 가장 심플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유가라든지 주성가인데 지금 선박 가격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수주와 이것에 대한 모멘텀은 다르기 때문에 이건 재무제표로 보면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면 공략은 무엇을 하느냐? 오히려 하나오션 같은 게 좋아 보이죠. 지금 왜냐하면 HD 현대조선이나 한국조선이나 미포조선 같은 경우 좋지만 상대적으로 5%대밖에 안 보이고 차트가 조금 깔끔하진 않아요. 차트가 깨끗한 거는 차라리 하나오션이 바닥권에서 차트가 깨끗하죠. 물론 하나오션이 직전 고점에서 안 움직이는 이유는 그동안에 하나오션이 올라갔었던 것은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약간의 오버슈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낮은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런 부분이 없었던 삼성중공업이 직전 고점을 뚫어주게 된다면 오히려 하나오션이 그동안의 조정 이후에 갈 수 있는 저는 오히려 메리트가 보인다. 이거는 충분히 다음 주까지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오늘 폭발적으로 수급을 받고 있는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쪽에서 조금 더 모멘텀을 보자라는 기술적 접근까지 오늘 더해서 설명 받아봤습니다. 속도 조금 더 내볼까요? 이어서 로봇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도 서서히 볼 때가 됐는데 라는 생각이 나왔을 좀 이렇게 폭발적인 시세, 그리고 최근 로봇도 꿈틀꿈틀 거리고 있습니다. 바닥 따지기 돌입이 된 건지 최근 두산 로보틱스 중심으로 이야기 좀 많이 생각도 하시고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지원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유아 로봇 관련주도 상장을 했고, 그리고 엔젤 로보틱스 관련된 이슈화, 로봇 쪽에서 IPO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과정에서 궁금합니다. 이 정도면 가격에 대해서 조금씩 메리트를 가져가면서 좋은 위치를 잡아가고 있는 거다라고 로봇 볼 수 있을까요? 새롭게 모멘텀이 쾅 하고 뉴스가 나온 건 아니지만 요즘 시세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이 로봇과 관련된 부분은 이전에도 저희가 소장님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만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 로봇과 관련된 부분은 역시 이제 AI 확장성과 관련되면서 올 초에 있었던 CS2024를 보더라도 청소형 로봇이라든지 재활용 분리하는 로봇이라든지 산업형 로봇에 A형 로봇을 접목시킨 부분이 크게 곽광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오히려 두산 로보틱스가 바닥권에서 바닥을 다지고 상승하는 모습이 좀 좋은 이유도 결국은 산업형 로봇에 기반을 두고 있는 AI형 로봇, 최근에 복강형 로봇이라든지 어떤 산업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기술을 가지고 실질을 끌어낼 만한 종목들의 변동성이 좀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기존에 처음에 로봇과 관련 섹터를 얘기할 때 어떻게 보면 AI형 로봇에서 크게 점수를 주고 실적과 무관하게 평가를 좀 했다라면 지금은 산업형 로봇에 기반을 두고 있는 섹터 속에서 오히려 더 강합니다, 주가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 산업형 로봇에 AI가 접목이 되는 부분이 가장 밀접하게 현실화될 수 있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청소형 로봇이라든지 재활용 분리 로봇이라든지 혹은 복강형 수술 로봇이라든지 이런 식의 어느 정도 현실화될 수 있는 부분이 거론이 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테마에서 섹터로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죠. 이제 그런 분야라고 본다면은 일회성 상승에서 이제는 좀 점진적으로 섹터에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번에 조정을 좀 크게 받았고 다시 바닥에서 다져서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로봇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모멘텀이 형성이 될 겁니다. AI와 붙으면서. 그러면 지금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지만 만약에 이제 이 부분을 좀 롱텀하게 보시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현재 롱텀하게 물량을 모아갈 수 있는 단계는 분명히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테마에서 섹터로 조금씩 안정화된 모습은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봐야 되는 포인트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두산 로보틱스 5월 MSCI 지수 편입 관련된 이슈도 언급이 되고 있으니까요. 로봇 보시면서도 함께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저희 1위 봐야 될 것 같아요. 원자재 흐름 오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재 이야기 차이원님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유가에 조금 더 포커스 맞춰서 정유주 흐름 살펴볼까요? 하루 전엔 재건주가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다시 한번 그쪽에 재정학적 리스크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 관련주가 움직입니다. 너무 이게 전시 상황 알 수 없고 헷갈립니다. 오늘 오르는 거 의미 더 있을까요? 큰 폭으로 오르긴 하는데요. 일단 파생 만기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조금 저는 이제 주의 깊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어제 저녁 때 기름을 넣었는데 네.
평상시에 넣었던 데보다 좀 비싸한 느낌을 들면서 유가가 왜 이러지? 그랬더니 결국 유가가 올랐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기름을 이제 피부로 이제 느꼈던 그런 부분들인데,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유가가 움직이는 게 좀 꿈틀대는 것이 심상치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중국의 저성장이라든지 지금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영향보다는 중국에 일단 그런 건데, 지금 미국이 지금 현재 코끼리가 뭐 거의 뛰다시피 이제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된다라면 오히려 움직임이, 더군다나 이게 좀 단기적으로 움직임보다는 이 정유주들의 이런 것들의 움직임이 좀 강해요. 그러면 이제부터 좀 우리가 여기에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물론 이제 이런 원재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라면 기업들의 채산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에는 악재이긴 하겠습니다만, 개별 주식들의 움직임을 보면 두 가지 관점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 그 원재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또 하나는 순환매 차원에서 지금 올라갈 때는 오늘 조선주, SO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이게 지금 이제 유가 상승에 따른 수혜주다라고 보기에는 지금 뭐 쉽지는 않은 부분들이긴 하지만, 지금 일단 움직이는 힘 자체가 워낙 강하다라면 그걸 있는 그대로 또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의 힘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오늘 움직이는, 그러니까 그동안에 움직였던 것들이 좀 많이 쉬어지면서 오늘 움직이는 딱 두 세트가 보이죠? 원자재, 조선. 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 초반까지, 더군다나 이제 파생 만기와 좀 벗어나 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음 주 초반까지는 우리가 좀 보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미국의 이제 FOMC에서 그다음에 이제 점도표가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 가면 또 흔들릴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틈새 전략으로서는 유효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화요일 날 한 번 더 저희 시장 어떤지 위원님과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키워드 정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재환 대표님께서 오늘 원픽 가져와 주셨습니다. 듣고 마무리할게요. 대표님, 저 PBR에 대한 모멘텀 밸류업 전에 이 종목 지난해에 잘 잡아주셨습니다. 올 들어서는 처음으로 가져와 주신 것 같아요. 포인트와 함께 목표 가격 들어보도록 할게요. 현대차 아마 이제 우리가 추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실 수 있으신데, 저는 계속 보유를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진입 가격을 여기서 추가로 조금 보셔도 될 것 같고, 손절 가격을 23만 원 놓고 목표 가격을 30만 원 정도. 지금 우리가 이 밸류업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가이드가 나한테 정책이 나온 건 아니거든요. 외국인 수급이 이어지는 동안에는 조금 더 보유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 가격 30만 원으로 높여주셨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세가 이어지는지 거기에 포인트가 있다라는 조언도 함께 받아봤고요. 자, 오늘장 랭킹5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IS의 이재환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 시간 꾸려봤습니다.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